오늘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역사상 노스트라무스와 항상 등장했던 여자 예언가였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많이 잊혀진 듯한 그리스 최고의 예언가이자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등장인물로 트로이의 왕 프리아무스와 왕비 헤카베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대신권 헬레노스와는 쌍둥이 남매지간이다. 미남 미녀가 많은 트로이 왕가의 일원답게 굉장한 미녀였다고 한다. 일리아스 13권 365행에선 프리아무스의 딸들 중 가장 아름답다고 묘사되고 24권 699행에서는 무려 황금의 아프로디테에 비견될 정도였다고 한다. 일리아스에 대하여 잠깐 소개하겠다. 일리아스란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문학 중 가장 오래된 서사시이며 일리아스 이전의 미노스 문명과 미케나이 문명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기에 사실상 유럽 최초의 고전 문학은 일리아스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오디세이아와 더불어 고대 그리스와 후대 서양의 문학, 예술,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는 다시 시작하겠다. 그리스 최고의 예언가이자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가 활동했던 배경은 그리스 신화의 전설적인 트로이아 전쟁의 51일간을 다뤘다. 트로이아의 왕세자 헥토르와 아카이오이족의 용장인 아킬레우스, 이 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원한과 복수에서 파생되는 인간의 비극과 정해진 운명을 벗어나지는 못할지언정 가능한 한 충실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영웅들의 처절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9년 동안 계속된 전쟁의 상황과 전쟁에 관여하는 올림포스의 신들, 그리고 영웅들의 이야기 역시 조명된다. 아프로디테 여신과 비견될 정도로 아름다웠던 카사드라의 머리색은 금발이다. 그 미모에 반한 아폴론이 구애하자 카산드라는 자신과 헬레노스에게 미래를 내다볼 예언 능력을 준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해 아폴로는 둘에게 예지 능력을 주었다. 그러나 카산드라가 예지 능력만 받고 입을 싹 씻어버리자 아폴로는 크게 분노하였다. 그러나 능력을 도로 박탈하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 대신 카산드라의 예언 능력에서 설득력을 빼앗아버렸다. 어떻게 저주를 내렸는가 하면 아폴론이 카산드라에게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면 마지막 이별의 키스라도 해줘 라고 하자 카산드라가 이를 수락했다. 그러자 아폴로는 카산드라와 키스를 하면서 카산드라의 혀에 담긴 설득력을 빼내가 버렸다는 것이다. 후 아폴론이 그의 입안에 침을 뱉었다고 한다. 또 다른 설에는 예지 능력을 받은 카산드라가 자기가 나이가 들고 나면 아폴론이 자기를 버릴 것을 내다보게 되어 아폴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작 바로 그 다음에 아폴론이 저주를 내릴 건 못 본 건지 상황이 바뀌면서 예지의 내용도 바뀐 건지 아니면 차라리 저주를 받으면 받았지 나중에 나를 버리고 갈 남자의 사랑을 받아주긴 싫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떠도는 글만으로는 나도 이야기가 복잡한 사랑 이야기인 듯하다. 어느 판본에선 어린 시절의 헬레노스와 함께 아폴론의 신전을 뛰어다니며 놀다가 잠들었는데 남매의 귀를 뱀이 핥아서 예언 능력을 얻었다고도 한다. 일리아스에 따르면 카산드라는 그리스군이었던 프리기아의 왕 미그돈의 아들 코로이보스의 구애를 받았다. 그는 카산드라의 미모에 반하여 혼인 예물을 바치지 않는 대신 트로이와 그리스 간의 전쟁 중임에도 트로이 편에 원군으로 참전하여 그리스군을 몰아내는 조건으로 카산드라에게 구원했고 프리아무스도 이를 허락했다. 일리아스의 마지막에서 전쟁 중에 전사한 프리아무스 왕의 아들이자 트로이의 총사령관으로 트로이의 최고의 기둥이며 이상적인 영웅이었던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받아 귀환하는 프리아무스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카산드라다. 성벽에 올라 있다가 부왕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시민들에게 소리쳐 알렸고 이에 트로이 시민들이 몰려나와 프리아무스를 맞이한 뒤 헥토르를 애도하며 그의 장례를 치렀다. 이후로도 전쟁이 지지부진 이어지던 어느 날 그리스군이 거대한 목마를 남기고 철수하자 트로이인들은 그 목마를 성 안에 들이려 한다. 카산드라는 그 목마를 들이면 트로이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목마를 들이지 말 것을 간청했지만 무시당했다. 그날 밤 승리의 파티에 취해 있던 트로이인들은 목마 속에서 튀어나온 그리스군에 의해 성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하고 만다. 이때 전쟁에 참패하고 카산드라는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카산드라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아테나 여신상에 매달렸는데 그리스군의 아이아스가 그녀를 여신상째로 끌고 나왔다. 또는 카산드라를 아테나 신전에서 강간하려 했다고 한데 이것이 미수에 그쳤다고도 하고 실제로 강간당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곳도 있다.
앞서 카산드라를 사모했던 구원자 코로이보스는 이때 카산드라를 지키려다 그리스군 장수에게 살해당했다. 이때 아테나 여신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 아이아스는 귀환하지 못하고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사망한다. 배가 난파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아이아스는 암초로 헤엄쳐가서 살아남았지만 신들도 나를 어쩌지 못한다. 운운하는 사망 플래그를 세워 벼락에 맞아 사망했다고 한다. 또한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은 카산드라의 미모에 반하여 그녀를 자신의 전리품으로 삼아 미케네로 귀환한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트로야 여인들에서는 강제로 아가멤논에 첩이된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는 헤카베를 카산드라가 위로하고 오디세우스의 운명을 예언한다. 미케네에 도착했을 때 카산드라는 이미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불륜과 아가멤논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파악하고 거기에 휘말릴 본인의 최후까지 모두 예지했다. 이를 아가멤논에게 경고했지만 역시나 무시당했다고도 하고 어차피 무시당할 걸 알아서 혹은 평생 노예 신세로 고통받으며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어서 그냥 입을 다물었다고도 한다. 결국 아가멤논은 부인 클리타임네스트라에 의해 암살되고 불쌍한 카산드라는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며 결국 죽임을 당한다. 아가멤논과의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 텔레다모스와 펠롭스를 낳았지만 이 아이들 역시 아이기스토스에게 살해당한다. 새언니가 젖은 불륜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강제로 원수에 첩이 됐는데 다시 새언니의 언니가 저지른 불륜 때문에 목숨까지 잃었으니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라 할 수 있다.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아가멤논에서는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독살당한다. 독살당하기 이전에 아가멤논과 자신이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심지어 과거의 아르고스 왕궁에서 벌어진 수많은 살인에 대해서도 영의 눈으로 모두 보게 된다. 신이 들린 상태에서 본 사건들의 두려움에 떨었다. 아르고스 왕궁의 살인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아르고스 왕가의 살인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처음 카산드라 그녀가 왕궁 입구에서부터 예언을 하면서 아가멤논의 아버지 아트레우스가 티에스테스의 아들들을 살해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죽은 후에는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아가멤논의 정고라는 고인드립을 당한다. 아폴론에 의한 트로이 전쟁 최대의 피해자들 중 한 명이자 그리스 신화 내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물이다. 그야말로 그리스 신화에서 신의 심기를 거스른 인간이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지 그 극한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다. 물론 아폴론도 제우스 아들답게 남녀 안 가리고 온갖 미인을 애인으로 주렁주렁 거느렸던 남봉꾼에다가 무책임하고 졸렬한 극단적 이기주의자라. 카산드라가 자존심 접고 구애를 받아줬어도 얼마 안 가 지겨워지면 차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생 때문에 카산드라는 서구에서 힘없는 예언자, 개혁자의 상징으로 통한다. 그래서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의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를 카산드라에 빗대어 무기 없는 예언자는 멸망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또는 탁월한 미래 예지 능력을 가진 여성을 카산드라로 부르기도 하며 불길한 예언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예시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예언의 지혜를 가졌으나 그 예언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사람 또는 나쁜 소식을 계속 예언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많이 이식되어 그저 신화 속 인물로 남아있지만 한때는 예언을 이야기할 때면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이 거론되었을 만큼 유명했다고 한다. 일명 부름한 예언가 가장 아름다웠으나 가장 비참한 예언가로 기록되어진 카산드라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여전히 영상 만드는 데 있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좋아진다고 생각하신다면 힘내라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